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상 이제 좀 세력주, 처음에 이제 매매를 아예 내가 주식시장을 시작한 지 좀 처음이면은 이제 모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주식을 좀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 내용 중에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테마주를 매매하는 입장에서 테마주에서 대장주를 해라. 그리고 2등 막 3등주 다 많죠. 근데 이제 진짜 좋은 테마 뭐 2등 3등도 가는 경우도 분명히 많아요. 막 3등 4등 5등. 근데 결국에는 웬만하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장주 위주로, 나 진짜 대장주도 좋고 그래도 너무 좋아, 그러면 한 2등주 정도까지. 그 다음 이제 3, 4, 5, 막 6, 7, 사실 3, 4등주부터는 그렇게 순위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게 조금이라도 테마가 또 뒤에 확장되고 시세를 주고 할 때는 3등주, 4등주, 5등주 이런 것도 순차적으로 갔다가 이제 좀 정렬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상 테마주에서 매매할 때 이것만 지키셔도 승률이든 손익비든 아니면 손절을 칠 때도 좀 덜 칠 수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탈출 기회라던가 익절을 줄 때도 수익 구간을 줄 때도 더 크게 주는 그런 진짜 장점 당연히 다 알고 있거든요. 이 멘트에 대해서. 테마주 매매를 할 때는 항상 대장주 위주로 하세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좀 돌아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과연 테마라는 것들을 접근을 할 때 처음에 이런 멘트를 듣고 나서 또 한동안은 대장주 위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막 이어지다 보면은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4등주, 5등주, 6등주 이런 거를 또 매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좀 자신의 루틴으로 갖다가 고정을 시키면은 최소한 손해보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내 루틴 중에 하나로 갖다 고정을 시키면 시킬수록 내 승률, 그 다음에 내 계좌 지켜주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되는, 정말 간단하면서 당연하지만 잘 못 지킨다라는 것보다는 좀 하다 보면 까먹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모르시는 분은 사실 없잖아요. 당연히 대장주에서 해야지, 대장주 위주로 해야지, 대장을 해야지 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많이 듣지만 정작 처음에 대장을 하다가 한 달, 두 달 어느 순간 나는 매매를 하고 있다가 손절 칠 때 보면은 이런 종목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다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일단은 추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은 달라요. 얘네들은 분명히 좀 대장격 이런 종목들도 워낙 많았고 시장에서 이제 대금 자체가 좀 달랐죠. 근데 이제 맥신 같은 경우 이런 테마들 여기도 정말 강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테마주를 관련해서 정리해가지고 좀 설명드리는 영상이 있죠. 맥신 테마주 간단 정리, 추전도체 관련주 간단 정리, 거기에 이제 재료에 대한 개인 생각, 이런 것들 차트 관점 간단하게 볼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좀 설명드리긴 하는데, 여기 맥신에서도 제가 대장을 좀 나열을 했던 게 요 순서죠. 휴빅스,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테크 요거 정도 순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요 순으로 대장을 만들기는 했어요,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대장주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 1등이 휴비스,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코닉. 첫날에는 이제 요 휴비스랑 코닉, 그 다음에 나인테크 이렇게 움직였는데 첫날에는 움직임이 조금 달랐죠. 상승률을 봤을 때는 사실상 코닉이 대장이었고 나인이 2등주였고 휴비스가 3등주였어요. 그 다음에 뒤에 애들은 좀 잠잠했는데 그 다음날 점상이 아니라 상한가 이렇게 쭉 당겨 올리면서 여기서 이제 대장이 어느 정도 갈리기 시작했죠. 나머지 종목들이 막 미친듯이 열대 종목이 같이 따라오면서 이게 테마 좀 만드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휴비스가 9시 40분, 그 다음에 코닉 같은 경우 상 쳤다가 그 뒤에 이제 10시 4분. 그래서 요 정도 순. 그리고 이제 재료 측면에서 좀 퀄리티 차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재료에서 좀 어떻게 얽히는지. 그리고 이제 어제 여기서 오늘 좀 갈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영상 아침 관심 테마에서도 이게 4일차인데 얘네들이
1, 2, 3, 4. 4일차까지 계속 좀 힘을 줄지, 그런 건 조금, 살짝 갸우뚱하다.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이지 않나.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얘네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도 이거 어제 휴비스랑 코닉은 상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닉은 시가 손절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가 아니라 조금 올라올 때 손절을 치긴 했는데, 그 다음에 휴비스는 아침에 이게 좀 땡겨줬고, 그래가지고, 이게 딸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테마주에서. 그리고 1등, 2등, 3등이 좀 나뉘었었죠. 그리고 대장 1등, 2등을 최소한 뽑는다면은 9을 밑으로 제끼고 휴비스랑 코닉 요거 두 개는 일단은 대장주 1등, 2등을 하는 형님아우 하는 애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까지 엮인 건데, 자, 이게 테마가 그 초전도체랑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초전도체는 올라올 때 막 이제 대금 누적시킨 것도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좀 대장급 애들부터 부각되다가 뒤에 대장 애들이 막 대금 많이 터질 거 터지면서 뒤에 테마가 좀 따라붙은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맥신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좀 너무 빠르게 움직였어요. 얘네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3일차 이렇게 점상 가고서 그때 나머지 애들이 막 20% 15%씩 막 따라 움직이면은 좀 흐름이 이제 천천히 완만하게 또 더 치고 갈 수도 있는 여력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네가 이틀 차죠. 정확히 말하면 2일차부터 해가지고 상한가를 10종목, 그 다음날도 점상부터 해가지고 상한가 한 10종목, 거의 비슷하게 여기 다 상한가거든요. 종목들을 보면은 다 상한가예요. 초전도체랑 테마 그 움직임 회전율 속도가 좀 차이가 있죠. 분명히 초전도체는 올라오면서 대장 애들부터 위주로 끌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막 이제 막 후발 막 주자들 막 초전도체다 하면서 확장이 된 반면에, 얘네는 스타트 끊는 그 시점부터 갑자기 열대 종목이 다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도 점상, 이런 움직임. 이거는 좀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보통 테마들이 막 그렇게 잡다하게 많이 빠르게 붙는 거는 좀 좋진 않아요. 시세를 줄 거 주고 뭐 한 일주일이든 뭐 한 4일, 5일차 이렇게 해서 시세 주면서 그때 붙는 것보다, 당연히 그때 붙는 게 이런 식으로 왔다가 첫날 혹은 2일차부터 그냥 바로바로 붙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테마 지속성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이제 점상이니까 막 이런 거 상따 할 수는 있어요. 저도 뭐 당연히 1등, 2등 이렇게 좀 상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인테크는 이제 안 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나인테크는 아침에 개파락이 마이너스 6%였습니다. 얘가 3등주였는데 개파락은 더 적게 했어요. 그리고 코닉은 개파락을 더 많이 했어요. 요런 게 이제 조금 갈리는 건데, 코닉 같은 경우 2등주였죠. 얘는 어떻게 됐죠? 개파락을 좀 많이 했는데 그 뒤에 손절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땡겨 올리는 흐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는 시가 좀 손절 안 하고 조금 올라올 때 손절을 쳤거든요. 이런 흐름들 대신에 나인테크 개파락이 좀 적었지만 어떻게 됐죠? 그 뒤에 시가 손절 안 쳤으면은 하는 순간에 하는 순간에 이미 10% 더 밀려 있어요. 1분, 2분 분당 몇 프로씩 해가지고 10% 더 밀리고, 여기서 사실 시가에서 손절 못 친 분들은 요 구간에서 손절 치기 쉽지 않거든요. 애초에 손절 치실 분들이었으면은 보통, 즉 트레이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아침에 개파락 갈 때 틀렸네, 이거는 손절 쳐야겠다 하시면서 쳤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손절 못 친 분들은 하는 순간에 사실 이거 2분 만에 이렇게 10% 밀리면은 머리 좀 하얘지죠. 대응이라는 게 말이 대응이지 그 대응을 할 정도로 경험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있으신 분들은 이걸 보고 손절을 치기 전에 애초에 시가에 최소한 내가 전량은 아니더라도 비중을 반이라도 줄여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밀려가지고 이런 곳에서 손절 치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항상 보시면서 대장주, 그래도 대장주를 해야 되는 거나 무조건 죽어도, 지금 대장주 뭐 있어요? 초전도체 신성델타테크, 예. 괴물이잖아요. 괴물이잖아요. 일반적인 종목들 상한가 1년에 한 번 보기만 해도 어유 고마워 하는 종목인데, 얘는 지금 상한가를 날마다 보여주고 있죠. 상한가 뭐 상한가에 비슷한 비례하는 시세 점상
여기도 20%. 그리고 밀려도 저점 대비해서 상한가. 여기서도 아침에 10%. 하한가 대비해서 40%. 오늘도 시가 주변에서 상한가. 다른 종목은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 상한가를 날마다 좀 차트 매매 구간에 따라서 계속 20% 30%를 우습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건지 좀 아셔야 돼요. 엄청 결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결국 초전도체에서 대장은 뭐였다? 신성 델타테크였다. 얘가 지분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그게 이제 한 달이 건너가지고 가장 많죠. 그런 이제 재료 퀄리티 때문에 대장을 한 거예요. 얘가 실제로 초전도체 일지 아닐지는 뭐 그 뒤에 나오겠지만, 그거는 뒤에 둘째 치고 시장에서 세력이 대놓고 힘을 주는 대장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장주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항상 뭐가 됐든 손절을 치더라도 적게, 시세를 주더라도 크게.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장주를 해래, 대장주를 하래, 대장주 위주로 보니까 다 좋아. 근데 정작 매매를 들어가면은 대장주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나인테크 뭐 세 번째 상따를 할 수도 있죠. 뭐 점상 가고 막 그러니까 분위기가 와 이거 상한가 가서 내일 더 시세 줄 것 같고 하니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그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대장주가 아닌데 뭐 2등주든 3등주든 다음날 특히 3등주 이상부터 2등주도 사실 좀 뭐 간당간당해요. 보통 이제 대장주는 내가 조금 더 볼 수 있는, 즉 대장주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험을 들어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정적인. 근데 3등주를 넘는 종목을 내가 상따를 했다. 근데 아침에 개파락을 한다. 이거 뒤에 뭐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휴비스가 막 좀 이렇게 가면서 뒤에 막 미친듯이 또 부각돼가지고 땡겨 올리고 할 때도 있긴 있어요. 광기로 막 가면은 초전도체에서 그런 모습들 좀 많이 나왔었죠.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그렇게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은 2등주, 3등주, 4등주 이런 거를 상따를 했는데 개파락하면은 일단 시가에 손절 치고 그 다음에 뭐 돌파할 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하든 그 뒤에 얘가 이 하락을 다시 견뎌내고 돌려주는 움직임이 보일 때, 그럴 때 다시 매수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점상이 지금 2연속이잖아요. 대부분의 시세는 이제 3일차, 4일차에 보통 꺾여요. 웬만한 종목들은. 그리고 얘는 첫날은 저도 얘네가 맥신 테마가 뭐가 좀 간당간당해요. 뭐 상을 일단 못 만들어줘서. 근데 다음날 여기서 만들면서 일단 테마 됐네. 다음날 점상. 여기서도 자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맥신 관련 주들로 좀 예시를 드리면은 상따를 하신 분들 중에 자 대장이 휴비스였죠. 그 다음에 코닉, 그 다음에 3등이 저거 나인테크. 요 정도 순으로 갔다 일단 좀 봅시다. 자 그러면은 휴비스를 상따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보통 좀 크게 나누면은 대장주 상따를 성공하시고서 그 다음에 코닉이나 나인까지 상따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1번 케이스라고 할게요. 뭐 완전 절대적인 건 아니죠. 휴비스하고서 다 2등 3등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보통 이제 휴비스하고서 이거 점상 뒤에도 따라오니까 이거까지 뭐 좀 할 수 있다고 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다행입니다. 문제가 조금은 덜해요. 하지만 2번 케이스, 대장주를 못 잡아서 2등주도 못 잡아서, 그럼 이제 무슨 마인드가 남죠? 심리적으로 꽁 대신 닭이다. 3등주, 4등주라도 따라잡자. 이렇게 해서 나인이나 뭐 여기 밑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상따하신 분들, 이 케이스가 솔직하게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 대장주, 특히 휴비스는 애초에 좀 점상으로 시작해서 뭐 밑에서부터 들고 오신 분들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밑에서는 뭐 수익금을 담보로 갖다 좀 볼 수 있으니까 다른데, 이날 점상 가는 거 막 테마군들 막 아침에 점상 뜨는데 막 다 시세 주고 하니까 이거 내일까지 가겠다. 점상 상한가의 매력이 있잖아요. 상한가의 매력이자 마력이거든요. 상따를 하면은 다음날 시가에 이제 수익을 챙기면서 시작하는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어요. 계좌가 빨간색으로 수익금을 탁 찍어주고
시작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상따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다음날 갭을 노리는, 바로 아침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생각하면서 이제 상따를 하는데, 뭐 1번 케이스는 상관이 없죠. 대장주를 잡고 나서 내가 이 테마에 대해서 좀 강도가 더 세 보이니까 2등주, 3등주까지 이렇게 해서 좀 잡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대장주랑 뭐 오늘 같은 케이스에서도 휴비스 뭐 아침에 익절 조금 뭐 분할을 하든 뭐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것 좀 수익으로 갖다가 손실을 좀 잘라내는 그런 식의 대응이 됩니다. 하지만 2번 케이스가 정말 최악이거든요. 대장주 못 잡고 2등주도 못 잡고, 즉 위에 강한 애들을 못 잡아서 꽁 대신 닭이다. 물론 이게 그럴 순 있죠. 야 이거 그렇지만 이 전날 봐라, 이거 3등주도 이렇게 20% 뜨고 4등주도 20% 뜨고 5등주도 뜨고, 이런 예시를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야 꽁 대신 닭으로 갖다가 잡는데 그날도 테마 강하면 다음날 이제 상따 하면서, 상따를 했으니까 다음날 점상 뜰 거고, 전날 상한가 또 10종목이 갔으니까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뭘까요? 위치에 따라 달라요. 위치에 따라 정말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기본적으로 주가는 시세를 주면은 뭐가 있다? 차익 실현 심리가 생기죠. 세력이든 개인이든 그냥 똑같아요. 주식하는 사람들 왜 주식을 해요? 수익, 나의 차익을 위해서 주식을 하잖아요. 다 차익 실현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3등, 4등주 이런 거를 매매를 하려고 따라잡을 생각이면은, 대장주 못 잡아서 2등주 막 1등, 2등을 못 잡아서 꽝 대신 닭으로 막 4등, 5등 잡을 거라면은 일단은 안 잡는 게 사실 그냥 속이 편하고, 잡을 거면은 테마 초창기 완전 처음 이때 구간을 벗어나기 시작해서부터는 주의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강한 테마 나오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막 3등, 4등 정도까지 막 3연상 가고, 뭐 요번에 초전도체는 찾아보면 그럴 수 있죠. 막 상한가 막 3일 연속 시세 주고 나올 수 있는데, 진짜 초전도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손가락에 뽑을 만한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올해를 대표할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대표하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 강도에서 지금 이런 매매가 그나마 먹힐까 말까예요. 근데 그런 테마 크기가 아닌 거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창기 완전 처음, 그것도 아무리 강한 테마여도 진짜 처음 극초반 그때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당연하게 대장주가 여기서 더 치고 3등, 4등, 5등주가 더 치고 하려면 대장주가 점상을 여기서 상한가를 한 3-4번 더 뽑아줘야 돼요. 근데 모르죠. 뭐 맥신이라는 게 이제 그 신소재 개념이다 보니까 좋아 보이고 할 수도 있지만, 얘네는 돈도 좀 안 터졌고 분명히 초전도체랑 좀 다른 결이 분명히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금이 안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하죠. 왜? 상한가 너무 빨리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테마 강도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 꽁 대신 닭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한 번 얻어 걸리더라도 2번, 3번, 주식시장에서 테마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죠. 뭐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막 에코프로 막 우량주도 미친 듯이 날뛰다가, 그러다가 좀 한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초전도체라는 어마어마한 애가 생겨가지고 막 휩쓸고, 그 다음에 좀 쉬나 싶었는데 초전도체가 지금 엄청 강하죠. 지금 한 2주, 3주 된 것 같은데 얘네들 테마가 8월 초부터 지금 8월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얘네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현재 진행형. 근데 이런 테마가 아니면은 뒤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진짜 극 초반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날 웬만하면 첫날. 이게 첫날은 상한가가 없었으니까 뭐 시장에서 이제 좀 제대로 부각된 날이다, 저는 이날이라고 생각해요. 8월 18일 막 상한가 막 10대 종목 시작했으니까 그 전날에는 상이 없었어요 일단. 그래가지고 코닉이랑 뭐 요 나인테크만 해가지고 얘네들 좀 뭐 맥신이라는 초전도체 그 신소재 좀 등장을 했는데, 뭐 얘 아직 120선도 돌파 못했고 그래도 좀 테마 정리를 안 했었죠. 근데 다음날 120 위에서 그냥 이건 이제 이날 준비해놓고 세력이 붙여 시세를 준 거죠. 뭐 갭 띄우고 상 보내면서 나머지 다 준비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쫙 달라붙는 거 보고, 아 근데 상따 4등 5등주
후발주들을 할 거면은 요런 날까지만 웬만하면은 결국 계좌를 지키는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은 다음날 상 풀리면은 개파락하고 하면은 내가 거리낌 없이 손절을 일단 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대장주면은 내가 뭐 어떻게 조금 더 볼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2등주 여기서부터는 비중이라도 줄이고 3등주부터는 내가 했다면은 과감하게 자를 거 자르고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만 안 자르고 밀리면 어떻게 이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대장주만 하라고 하는 거 다 머릿속엔 있지만 내가 3등, 4등, 5등주를 잡은 순간에 그 멘트는 지워져요. 아 이거 혹시 조금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좀 시세 줄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거 시가 개파락 이거 5%좀 한번 조금만 돌려주면은 손절 좀 적게 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는 순간 순식간에 20%. 그리고 요런 매매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꽝 대신 닭으로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3등, 4등 할 때 할 거면은 비중 조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사실 하죠. 하지만 비중 조절이 될까요? 거의 안 돼요. 왜? 대장주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이미 열이 받아 있어. 시장에 대해서, 저 테마에 대해서. 와, 나 저거 대장주 1, 2등주 못 잡았네. 아씨, 이거 3등주 잡아야 되나? 이거라도 잡아야겠다 하면서 원래는 대장주에 비중을 실어야 되는데 3등주인데 4등주인데 거기서 비중을 실어요.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얼추 맞춰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런 케이스에서 정말 문제가 3등, 4등주임에도 불구하고 비중 베팅을 해요. 왜? 못 잡았으니까.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놓고 갈 것 같아. 포모라고 표현하죠. 억울해. 나 저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못 샀는데 막 상한가 가. 신성델타테크 저거 막 미친듯이 상한가 막 3번 4번 가고 있어. 너무 배 아파. 그러다가 위에서 비중 많이 해가지고 사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밑에서 아쉬웠던 거 진짜 거하게 한번 수익 내봐야겠다. 근데 정작 3등 4등주에서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테마주에서는 대장주를 해라. 대장주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최소한 내가 매매를 할 때 조심해야 되고 비중이라도 조절해야 된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3, 4등주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때는 억울해서 나 놓고 갈까봐 어제 살걸 이 생각에 비중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악순환, 비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침에 개파락하면은 눈을 한번 씻어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이게 맞나? 아니 이거 어제 점상 그렇게 막 많은 종목들이 가놓고 이거 오늘 아침에 개파락하는 거 이거 맞아? 하다가 아니야 이거 돌려주겠지. 이거 아직 험해 돌릴 수 있어. 아직 장전이니까 몰라. 예상 체결가잖아. 험해 돌릴 수 있어. 아니면은 세력이 이제 아침에 밀어두고 개미들 털고 뒤에 다시 돌려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손절 못 치고 많이 밀리면은 그제서야 시가가 제일 빠르게 손절 적게 칠 수 있는 기회였네. 뭐 500, 1000으로 막을 거 밀리면은 몇 천, 막 연봉으로 갔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이런 거를 정말 당연하고 간단한 건데 꼭 매매를 하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테마주에서는 대장주를 매매하시는 게 정말 정답에 가깝다는 거 다 알아요. 주식시장에 그런 거 너무 많거든요. 다 정답은 알아. 정답에 가까운 건 알아요. 아는데 안 지키는 게 많죠. 왜 안 지킬까?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내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혹은 까먹는 것도 있고,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게 또 분명히 탐욕이라는 키워드가 워낙 있으니까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현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도 3, 4등주라도 4, 5등주 할 거면은 비중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꽝 대신 닭이라는 생각에 나 놓고 갈 것 같아. 이 테마 아니면 안 돼. 이 테마 아니면 안 돼가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에 너무 많은 종목들, 또 몇 달 기다리면 또 새로운 테마 또 나올 거예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또 새로운 테마, 또 좋은 종목 나와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이걸로 갖다 무조건 수익을 내야 돼. 막 사람들 저걸로 갖다 막 다 다음날 뭐 차 바꾼다 그러고 뭐 다음날 상한가 시세 가고 있고 하니까 배 아파서 나도 타야 돼.
비중은 조절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손절도 힘들고 하니까 더 크게 맞고. 이게 테마주 매매를 하면서 정말 자연스러운 흐름 중에 좀 익숙한 흐름 중에 하나일 거예요. 특히 처음에 틀이 안 잡혀 있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런 간단하면서도 당연히 내용을 알고 있으신 부분들, 근데 한 번 정도는 꼭 주식을 하면서 좀 상기를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마들 오늘 일단 시장이 분명히 좋아요. 막 이것저것 좀 종목들 시세 줄 때 또 시원시원하게 주고, 이게 추전도체가 시장에 대해서 그 테마주 광풍을 좀 만들어줘서 그런 건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이제 또 같은 신소재 개념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또 언제까지 갈지, 어느 순간 또 힘이 빠지는 또 그 흐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지켜보시면서, 지금 뭐 갔다 하면은 상한가 우르르 가죠. 근데 오늘 어떻게 됐죠? 처음에 초전도체, 그 다음에 맥신, 오늘 오염수, 얘네들 움직임을 순차적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공부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는 좀 피해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휴비스는 또 약 올리듯이 이런 것도 그거거든요. 대장이니까 이래 놓고서도 얘 분봉에서도 반등 줄 건 줬었죠. 라운드피가 9,000원, 8,500원, 8,000원. 그래 놓고 대장이니까 약 올리듯이 시간에 또 7%. 대장이니까. 정말 그 문장 하나로 정리가 돼요. 대장이니까.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